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한 여자예요. 지금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구하고 있네요. 이 병이 언제 끝날런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결혼해서 만난 남편은 사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술, 담배 안 하지, 바람도 안 피지. 얼굴 잘생기고 직장도 의사라서 좋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그렇게 이혼을 한 거냐고 물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다들 벙찔 거예요. 제가 이 사연을 올리는 건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고, 믿는다 해도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겪은 진실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남편은 감옥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대학교 때였고, 친구가 의대생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잘생겼고 똑똑해서 듣기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는 자기한테 달려오는 여자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오직 자기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찾아서 사귀는 걸 원했는데 그 여자가 저라고 친구가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남편이 원하는 여자였는지 알았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의대생이었던 남편이 시간을 내서 친구랑 만났는데, 그 전에 제가 친구랑 헤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를 보더니 마음에 든다며 소개해주면 안 되냐고 여러 번 물었다고 해요. 전 그때 의대생한테도 사랑받는 여자구나 하며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귀는데 의대생이니 다들 아시잖아요. 늘 바쁘잖아요. 의대생 공부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남편은 툭 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쪽지 시험을 보고, 그래서 늘 바빴어요. 그래서 주말에 겨우 한두 시간 동안 보거나 조금만 시간 더 있으면 영화 보러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대 졸업해도 무슨 자격시험 준비니 레지던트니 하며 이젠 주말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남친을 사귀어야 하나 싶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미 전부터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의대생이잖아요. 이제 곧 의사가 될 텐데 부모님은 이왕에 결혼까지 이어져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남편은 자기가 바쁜 만큼 절 챙겨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서 어떻게든 잘해주고, 그래서 전 뭐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데이트를 자주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움은 남편이 겪었던 거에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부모님을 잃었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집에 불이 나 있는데 왜인지 부모님은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본인만 남았다고 해요. 근데 왜인지 친척분들이 아무도 남편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가 남편이 고등학생 시절이었고 결국은 자기 담임선생님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공부는 원체 잘해서 의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고 해요. 근데 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남편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데려갔는지 친척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냐고 하니까 남편이 거기에 정색을 하며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더 말하고 싶어도 워낙에 정색을 해버려서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의사가 되었고 전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워낙에 외롭게 자란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자신들의 노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잘해주겠다며 나서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며 어차피 저희들끼리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어차피 의사가 되었고 앞으로도 돈도 벌고 그러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위해 식장도 찾아보고 혼수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잠시 혼수 준비하고 일하느라 힘들 테니 어디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느 시골이었고 강변에 있는 숙소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마침 거기서 주인이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그래서 모였는데 숙소에 저희 둘만 있어서인지 둘만 있었어요. 주인은 잠시 나가서 고기를 사올 테니까 둘만의 시간을 즐기라고 말하면서 한참 동안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저희 둘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어요. 그때 전 남편 옆에 기대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을 보며 뭔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불 아름다웠어. 그때 불이라고 하니까 왠지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남편에게 불이라고 하면 그날 남편 부모님, 저한테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한 그 불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었죠. 저는 옆에서 괜찮냐고 말했어요. 사실 이건 확인하려고 말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미소를 보이며 괜찮다며
가볍게 키스를 했어요. 그렇게 좋은 밤을 보냈고 저는 그 소름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남편 쪽 친척들이 하도 남편을 꺼려서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어요. 단 어느 한 중년 부부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보자마자 삼촌이라고 말했는데 왜인지 그 중년 부부는 남편을 꺼림칙하게 여기며 마지못해 응 축하해라고 말하며 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는데 역시 남편 쪽에서는 그 중년 부부 말고는 안 계셨어요. 사실 남편이 자기 친척들한테도 청첩장을 보낼 거라고 말할 때 저는 괜찮겠느냐고 말했어요. 그때 남편은 그래도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설마 그러시겠냐고 말하며 몇몇 분들이 와도 안심이 되겠다며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중년 부부 한 쌍이 와서 전 다행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뷔페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다가 중년 부부한테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잠시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갔고 저만 혼자 중년 부부께 인사를 드렸는데 보자마자 저한테 괜찮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시느냐고 하니까 혹시 저 아이가 과거에 대해서 더 말한 게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남편이 말한 과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 중년 부부는 역시나 그 아이는 그걸 이야기 안 해주었네 하고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자기들이 잠시 가버리겠다며 서둘러 떠나셨어요. 남편은 어디 가시느냐고 따라갔고 저는 대체 뭐지? 하며 신혼여행 때 늘 고민을 했었어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저는 그 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잊게 되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워낙 이상하지 않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어느 아내가 이런 남편을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별일이 없어서 그냥저냥 넘어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남편이 오기 전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마침 남편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과 케이크는 미리 준비하고 이왕에 집을 청소해서 깨끗한 곳에서 하자고 생각하고 청소를 하는데 어느 한 일기장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뭔가 하며 보는데 고등학교 때 일기장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이런 취미가 있었네 하며 읽었는데 오늘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평소에는 아버지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나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인성과 도덕이 중요하다고 늘 다그치셨다.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건 지극히 약육강식의 법칙인데 그걸 무시하다니. 이따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무시는 거 보고 나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집에 뿌렸고 그걸 라이터로 붙였다. 집은 활활 타버렸고 부모님은 불 속에서 춤추는 걸 보고 나는 크게 웃었다. 설마 그날 집이 불난 건 남편 때문이었던 건가요? 혹시나 해서 전 남편한테 어디 나갈 일이 있다고 말하고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부모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혹시나 하고 그 결혼식 때 왔던 중년 부부하고 연락이 된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에 어쩌다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중년 부부를 만나자마자 그 일기장을 보여주고 이제야 안심이 된다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날 저희 가족들이 조카가 무사하다는 말 듣고 찾아갔는데 조카는 오히려 활짝 웃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을 잃은 충격으로 실성을 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정신과 의사의 말을 듣고 증거가 없지만 왠지 이 아이가 가족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그 아이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맡긴 담임선생님도 아이가 의대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일기장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며 일기장을 보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을 체포하게 했어요. 바로 거기에 담임선생님을 죽였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뒤에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자신이 남긴 그 일기장 덕분에 감옥에서 거의 무기징역으로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면회에 갔는데 남편은 절 보자마자 왜 멋대로 일기장을 본 거냐며 원망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냥 거기서 평생 살아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네, 그렇게 지금도 남편은 감옥에 있고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혼은 진작에 했고요. 아직 친구들도 지인분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조만간 알게 될 거예요. 남들에겐 부러운 의사 남편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지옥으로 느껴졌네요. 이렇게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다가 그 일이 떠올라서 사연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